자, 이제 허가기 좀 보겠습니다. 교재 423쪽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칸 가. 실수요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423쪽입니다.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를 이용한다. 그럼 허가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는 이용 의무기간이 몇 년? 2년이에요. 그래서 거주용 주택용지에 밑줄 긋고요. 거자에 동그라미 거. 자, 다음 나입니다.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편익시설 밑줄이에요. 복지시설, 편익시설에 밑줄 그시고 복자의 동그라미 복. 자, 그래서 복지시설로 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허가구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뭐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경로당으로 쓴다. 그럼 허가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복지시설 쓴다. 가능하고요. 다음 다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면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 여기에 밑줄 그어야 되죠. 그리고 농자의 동그라미. 그럼 농업 경영 등을 위하여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거기에 이제 한 장을 싹 넘겨서 다 부분에 2번, 맨 위에 2번이 있죠. 농업인 등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로부터 30km 이내에 소지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사람. 이거 허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0km 이내 밑줄 긋고요. 자, 이거 참고사항입니다. 반드시 암기사항은 아닌데 이거거든요. 이 농업인이 주소지가 여기에요. 여기인데 여기가 허가구역으로 묶였거든요. 그러면 농업 경영을 위하여 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리 제한이 지금 몇 킬로? 30km 내라면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전에는 통작거리라고 그랬어요. 통작거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리 이거였는데 전에 통작거리가 20km였거든요. 근데 이걸 삭제해버렸는데 그래갖고 제가 지난 순환 때도 농담식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기차 타고 가다 보면은 논 옆에 BMW 서 있다고. 그죠? 그 농업인 차라고 그랬죠? 낚시하러 온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통작거리, 요즘 차가 고속농 같기 때문에 거리 제한을 완화했어요. 그래서 30km 내라면 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거기 더 이제 내려가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밑줄 긋고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자, 수용된 농지를 대체 밑줄 긋고 이런 취득하려는 거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로부터 거리가 몇 킬로? 80km 안에 소지하는 농지를 취득한다. 80km 밑줄 긋으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농업인이 자기 농지를 수용당했어요. 수용. 그럼 거리 제한을 완화했죠. 몇 킬로까지 취득할 수 있다고요? 80km까지 이제 취득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이거 몇 년 내에 취득한다? 3년 내라면 80km까지 완화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대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이게 수용당하면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여기 농지를 수용당한 게 공시지가 기준했을 때 예를 들어서 3억짜리를 수용당했는데 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는데 여기 새로 취득하는 이 농지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취득하겠대요. 이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종전 토지가 이하여야 됩니다. 다만 이거 특별히 이제 시군구청장이 허용을 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예외인데 어쨌든 원칙적으로 공시지가 기준했을 때 수용당한 농지 요거의 가액 이하로 취득해야 돼요. 당연한 얘기겠죠. 그게 뒤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거기 425쪽에 라마바가 나옵니다. 라마바 425쪽에 지금 그럼 이거는 라마바는 좌측으로 묶으세요. 묶는데 이게 마지막만 지금 잠깐 보면 라에 사업을 시행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마도 마지막에 사업의 이용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 바도 마지막에 사업의 이용이란 말 나와 있죠. 그러면 라마바는 공통점이 사업에 쓴다는 얘기네요 지금. 그래서 사업을 시행에 밑줄 긋고 사자의 동그라미예요. 그러니까 사업에 쓸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때는 이용 의무기간이 몇 년? 4년이에요.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그 토지를 취득했는데 만약에 4년 내에 분양이 끝나버렸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용 의무기간이 끝난 걸로 보고 있어요. 사업에 쓸 목적이니까 몇 년? 4년.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업에 쓸 목적.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4로 내려갑니다. 4. 425쪽 4인데 이번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행 취득인 보상하는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농지법에 따른 농지 외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사람이 그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밑줄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밑줄 그어놓고 허가구역 안에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한다.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 밑줄 긋고 대자의 동그라미. 그러면 이제 이번엔 농지 외 토지를 수용당한 거예요. 그럼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농지 외 토지를 수용당했을 때는 대체되는 토지 취득하는데 몇 년 내? 3년 내 역시. 그러면 허가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대자의 동그라미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아예요. 관계 법령에 의해 개발, 이용이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나대지, 잡종지 등의 토지, 임야 농지를 제외하고요. 이거로서 관계 법령 규정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되거나 형질 변경이 금지 제한되는 토지 또는 도로 하천, 도시공개시설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로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밑줄,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밑줄 긋고 현자의 동그라미죠.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거는 그거라고 그랬죠. 이게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든다고 그랬는데 이게 내 땅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허가구역으로 묶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 땅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상보존은 내 땅의 이제 사용을 위해서 통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 이게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토지였어요. 근데 여기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허가구역 토지를 내가 취득하는 거예요. 이거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상보존의 목적이란 말을 도로 개설을 위한다.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이때는 몇 년은 써야 된다? 5년은 써야 돼요. 5년은. 이용 의무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5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현상보존 목적으로 취득한다. 그럼 허가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임대사업자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밑줄자 임대사업 밑줄 긋고 임자의 동그라미죠. 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다. 그러면 내가 임대사업용으로 취득한다. 그럼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도 이용 의무기간이 몇 년? 5년이요. 기타는 이제 다 5년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동그라미 친 게 암기하자는 얘기죠. 이게 실수요성이거든요. 이런 목적이 있어야지만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 이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거복농사예요.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대, 현, 임 이렇게 기억합니다. 거북농사 대연임 이렇게 기억하는데 거북이 농사는 대박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거북이 농사는 대박이다 이렇게. 그래서 거북농사 대연임 거주용 주택용지로 복지설로 그 다음에 농업 이거 경영을 위해서 취득한다. 그 다음에 사업에 쓸 목적이었다. 그 다음에 대체 토지다. 수용당했어요. 그럼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한다. 그 다음에 현상보존 목적으로 취득한다. 임대사업용으로 취득한다. 임대사업은 5년이에요. 그냥 사업은 4년이에요. 그럼 이용 의무 기간이 전부 다 지금 2년으로 돼 있죠. 네, 이거 사업에 쓸 목적은 4년이고 임대사업용이라든가 현상보존 목적이라면 도로 개설해야 되니까 몇 년을 써야 된다? 5년을 써야 된다. 감 잡았죠? 그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실무적으로도 이 내용 중요합니다. 근데 잘 안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허가구역 내 토지를 손님이 취득하러 왔어요. 목적 물어봐야 되죠.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되니까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실수요성이고 도시군계획에 적합해야 된다고 그랬죠? 도시군계획에 적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적도 적정해야 돼요. 그럼 이건 당연히 그 얘기 아닙니까? 면적도 적정하라는 얘기가 내가 은퇴 후에 거주용 주택용지로 허가구역 토지를 취득하겠다 했는데 300평 정도면 되는데 3000평 취득하겠대요. 그럼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실수요성, 도시군계획의 적합성, 그 다음에 면적도 적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허가 기준이었습니다.